매주 금요일 날은 디톡스 Q라는 책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건강 추천 도서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학 독성 물질과 음식을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것이 누적되어 우리의 몸이 독소로 가득 쌓여 있는데 그것이 해독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만성 질환이 나타납니다. 암, 고혈압, 당뇨, 퇴행성 질환 등입니다. 면역력이 고갈되죠.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 말은 몸이 차가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만져보고 배를 만져보십시오.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디톡스 Q 29페이지에 보면은 면역력이 고갈되어질 때 이런 증상을 체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질병으로 진단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만성 피로감으로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곤해진다. 또 피로가 가시지 않고 활력이 떨어진다. 건강하지도 않은데 감기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잘 낫지 않고 목감기나 코감기 형태로 발열이 없는 면역 저하 형성이 나타난다. 자주 짜증스럽거나 귀찮은 무기력증이 나타난다. 또 어깨 통증이나 묵직함 그리고 요통이 느껴진다. 추위나 배고픔에 약해진다. 하복부가 냉해 영양 흡수 장애로 과식증이나 간헐적인 거식증이 나타난다. 불면증, 짜증, 또 불만, 슬픔, 분노, 성급함 등의 마이너스 감정이 나온다. 스트레스에 약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강한 고집, 완벽주의, 책임성이 강한 일벌레 등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저체온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 쌓인 독소 배출, 해독을 해야 합니다. 온열 해독을 해야 한다고 디톡스 Q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열 해독도 해야 하지만 먼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체온을 떨어뜨리는 먹을거리를 줄여야 합니다. 체온을 올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해독법은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에 우리가 먹을 때 위에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만병의 근원이 과식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 60%만 채우면 노화를 잇는다라는 말도 소식이 최상의 해독 요법이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며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혈액 오염입니다. 혈액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해독은 혈액 정화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혈액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이 혈액 오염의 주범입니다. 3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8페이지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이 혈액 오염의 주범이다 라고 하면서 칼로리 학설에 따른 불균형적 영양학은 소화기 전반에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효소 등의 부족과 동물성 단백질, 당분, 냉성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야기한다. 그 결과 장기와 척추 그리고 전신에 많은 독소 및 노폐물을 축적시켜 신진대사 장애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기 기능이 차가워지니까 기능도 약해져 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영양 흡수력이 2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뇌가 무력해지고 음식을 섭취해도 혈액순환 장애로 당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권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노화를 촉진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 성인병의 원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32개의 치아 중에 곡물을 씹는 데 쓰는 어금니는 20개로 식사 비율에서 62.5%를 차지합니다.
송곳니 4개는 육식을 먹는 데 쓰는데 이것의 식사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식사를 1이라고 할 때 식물성 식사를 7의 비율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의 정상 온도가 37도에서 38도입니다. 장의 정상 온도에서 부패하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기 벽에 다양한 염증과 용종이 생기게 하는 경화성 세포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연의학계의 국제적인 권위자인 모리시카 게이이치 박사는 말하기를 동물성 식품인 고기, 우유, 계란은 3대 발암식품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4페이지에 보면은 우유는 발암식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는 인간의 먹을거리가 아니라 송아지가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곡물을 씹지 못해서 엄마의 젖을 먹죠. 하지만 아이도 자라면서 곡물을 씹을 수 있는 어금니가 나면 모유를 끊고 밥을 먹습니다. 인간과 소는 다 같은 동물이지만 인간은 곡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 영장류이고 소는 초식동물인 포유류입니다. 따라서 의장의 수, 장 길이와 크기, 골격과 치아 구조 등 모든 조건이 다릅니다. 이처럼 인간과 소는 생물학적, 생리적 조건이 다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대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첨독 행위이자 이율배반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해독을 한다면서 해독에 맞지 않은 우유를 마시면서 해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큰 모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6페이지에 보면은 우유를 많이 마시는 미국은 암과 관절염 환자 등 생활습관병이 그렇게 많고 낙농 국가인 덴마크는 유럽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시냐 히로미 박사는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법에서 우유를 너무 마시면 오히려 골다공증에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는 해독을 방해하고 오히려 독소와 노폐물을 축적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유를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동양인은 장 속에 유당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이고 또 장이 차가우면 유산균과 효소 기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장 속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 기능이 도화되면 어혈이 많아지고 그 독혈은 바로 신진대사 장애로 이어져서 체질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체질이 약화되면 근육의 탄력성이 상실되고 뼈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47페이지에 보면은 우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은 세포 조직이 부풀어 있고 생기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부결이 탄력이 없고 칙칙합니다. 자세도 엉망이고 기가 약해 보이고 눈빛이 흐리고 활력도 없어 보이고 독성 누적으로 해독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유도 그렇지만 아이스크림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냉성식품이고 그 안에 든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 음료, 아이스가 들어가는 커피 종류 그만 먹어야 합니다. 50페이지에 보면은 우유는 약골의 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세가 바른 자는 병이 없다는 격언처럼 우리 조상들이 뼈대에 있는 지방을 열망한 것은 건강 장수에 대한 드높은 식견을 반영한다. 균형 잡힌 견고한 뼈는 골반과 척추를 중심으로 유연성과 신체의 보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판되는 우유를 송아지에게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판되는 우유를 송아지에게 먹이면 4, 5일 후에 죽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우유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 파괴와 부패 때문입니다. 가공 우유는 그렇습니다. 최악의 냉성 식품이 뭐냐? 우유라는 겁니다. 우유. 그 다음에 계란은 유해한 발암물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64페이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계란은 과연 완전식품이냐? 아니라는 거죠. 유해한 식품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은 유해한 발암물질이다. 64페이지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면 냉증이 유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고 권장을 해서 억지로 하루에 500ml 컵으로다가 8컵을 먹는다고 억지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70페이지에 보면은 물이 중요하긴 하지만 세포와 적혈구 생명의 원천은 물이 아니라 온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증을 느끼는데 물을 많이 먹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소금. 예, 죽염을 먹으십시오. 저는 800도에 구운 소금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티스푼 하나를 따뜻한 물과 찬물을 섞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마십니다. 낮에도 죽염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마시면 물이 몸에 착 감기는 느낌입니다. 소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냉기입니다. 온열 해독을 해야 합니다. 잠도 일찍 주무시고요.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잠은 충분히 또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몸의 해독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해독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해독도 있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정말 신음하며 괴로운 나날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해독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을 때 신음했던 다윗의 시편 32편, 38편, 51편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해독제는 말씀대로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백이 우리에게 용서와 깨끗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몸의 육신의 해독, 영적인 해독도 늘상으로 늘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